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가을에 들어섰는데, 이제 주식시장은 글쎄 지난 여름에 좀 썸머 랠리 내지는 베어마켓 랠리에 의해서 시장의 단기 트렌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위가 가시고 약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주식시장은 본연의 모습으로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여름에도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시황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릴 때 이 장이 올라는 각오는 있지만은 장의 기본적인 본질은 베어마켓, 약세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실체가 가을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말입니다. 이제 짧게 끊어서 보면은 이제 그 구간만 보이지만은 크게 놓고 보면은 그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사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최근 장세의 흐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약세장 구명이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 뭐 최근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환율과도 연관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경기의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 약세장의 큰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다거나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제가 또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시장을 볼 때 전략적인 근거는 크게 변하지가 않죠. 단지 이제 전술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때 구간마다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전술적인 어떤 전술적인 흐름은 변화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전략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의 장세의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장이 변화됐다라기보다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전략적인 흐름에 기반한 장세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약세장의 흐름은 유효하다. 이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또다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전략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또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우리가 시장의 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잔 말이에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7월 달이죠. 7월 2일에 저점을 기록한 이 지점부터 시장은 사실은 한 두 달이에요. 이따 이제 월봉 캔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두 달 정도 시장은 사실은 그러니까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올라는 가지만은 이 올라가는 흐름에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현혹되거나 쉽게 따라가지 말아라. 예. 올라는 가지만은 항상 발은 빼놓고서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왜? 이 상승의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베어 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이제 제가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제시를 해드릴 때 계속해서 베어 마켓 랠리라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3, 제4 강조를 해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이 장의 이 흐름이 뭐 계속 뭐 상승 추세를 보인다거나 이런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제 그게 이제 그걸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약세장 국면 하에서 상승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한계성이 일정 정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한계성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가격이 많이 빠진 데 따른 그런 반발 매수 심리라든지 가격의 지나친 저평가 흐름이 일정 정도 리바운드의 흐름을 주는 구간, 그 구간까지가 한계성이 설정될 수밖에 없죠. 왜? 이 장의 기본적인 성격이 베어마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 추세장이라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상승의 흐름은 결국은 뭐냐면 일정한 수준의 가격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정점 수준에서 시장은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500선 이상짜리에서는 일정 정도는 현금화를 시키고 2,500 이상짜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난주 국면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국면부터는 시장의 프레임이 바뀌었다. 어떻게? 이제는 박스 변동의 흐름으로 바뀌었다. 그죠? 전체적인 전략적인 어떤 그 근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변화된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시켜 드렸죠. 그러니까 이 국면 이후에 이제 이 국면까지는 뭐냐면은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박스권 트렌드로 변화됐다. 그러면서 한 1주, 2주 정도 종합주가지수는 2,400포인트와 2,500포인트를 오고 가는 등락이 연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정 정도 한 주간의 어떤 추세 흐름은 하락 추세 흐름으로 완벽하게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전환된 모습이 확인된 국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의 추세 트렌드가 기존의 프레임은 그 베어마켓 프레임이었다라면 그 프레임이 일정 정도는 뭡니까? 가격이 일정 정도 올라가면서 한계성을 지니게 됨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변동성의 등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시장은 이제 다시 하락 추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변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변한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전에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프레임 하에서 단기 전술을 구사를 할 때는 조금씩 눌림목 주면은 사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변화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클라이막스가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어떤 그런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지금은 뭐냐면은 왜 하락 추세라는 트렌드의 변화를 설명드리냐면은 이제부터는 반드시 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시황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그 하수와 중수와 고수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수는 사는 쪽에다가 매수하는, 그러니까 장이 뭐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되던 아니면은 변동성 혼조 장세가 전개되던 아니면 하락 추세가 전개되던 개인 투자가들, 하수들의 기본적인 투자 성향은 매수예요. 그죠? 무조건 매수예요. 돌격 앞으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수나 중수는 뭐냐면 이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그 단기 전술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국면에서는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뭡니까? 어느 정도 박스를 설정을 시키면서 위에서 파는 전략을 잘 취해 나가라. 그럼 지금은 뭐냐? 하락 트렌드로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매수는 자제를 하고, 더더욱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중간에 반등을 주면은 적극적인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팔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트렌드별 변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도 그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되는 구간에서도 너무 전면적인 배팅을 하지 말고, 왜? 베어마켓이기 때문에, 약세장 하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시황의 뉘앙스가 약간씩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한 발 뒤로 빼고 좀 덜 먹더라도, 수익이 덜 나더라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항상 현금을 유지를 하는 가운데 발은 빼놓고 대응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면 속에서는 뭐예요? 밴드 흐름이니까 압축된 종목 중심의 대응만 하고 가급적이면 조심해라. 그럼 지금은 더욱더 조심해야 될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수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주식 투자지, 고수들은 안 잃으려고 하는 거, 덜 잃으려고 하는 거, 이게 고수들의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그러니까 덜 잃고 안 잃으려고 하는 투자 전략이 고수들의 전략이라고 했을 때, 이 국면에서 대응하는 전략과 이 국면에서 대응하는 전략과 이 국면에서 대응하는 전략은 달라야 되겠죠. 그죠? 안 잃는다는 측면 속에서는.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락 추세가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시장의 흐름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트렌드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 포인트를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최근에 이제 왜 시장의 프레임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사실은 뭐 새삼스러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여름에 7월 달부터 7월 초순이죠. 7월 초순부터 한 8월 달 중순까지, 그러니까 한 두 달에 걸친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도 왜 베어마켓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두 가지 하락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모멘텀은 뭐예요? 환율, 금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새삼스럽게 부각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글로벌 어떤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십자리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작년 6월 이후부터는 FOMC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유럽의 어떤 그런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통화 확장에서 통화 축소 국면으로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해소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환율 리스크,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시청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제가 계속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차트를 좀 잡아줘 보시면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환율이 최근에 보면은 지난번에 보면은 1,300원대 초반대까지 잠깐 한번 눌림목을 줬었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제 1,300원대 이전 고점 수준을 돌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게 환율 차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1,300원대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뭐예요? 이제 본격적인 뭡니까? 환율이 상승면을 보이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 환율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시중에서는 얼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1,500원까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상당히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달러당 1달러당 1,500원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수입 물가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또 물가 지금 그나마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들죠. 그렇게 되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불안하게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당 1,500원이 되면 삼성전자를 미쳤다고 사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를 사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겠죠. 그죠? 원화 베이스로 있는 삼성전자를 사겠습니까? 팔겠습니까? 팔죠. 그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1,500원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걸 예측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1,400원 이상 때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지난주에 1,500원까지도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1,500원을 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허약한 체질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경기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경제 정책 부분 속에서의 허약한 부분들이 여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미리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환율의 고공행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주식시장 쪽에서는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식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기조적이고 근본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가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원화베이스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는 팔아야 되겠죠. 팔아가지고서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낫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시장 쪽에서는 뭐예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을 때 제가 이제 매도의 클라이막스를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신용이죠, 신용. 항상 말입니다. 주가가 일정 정도의 추세 트렌드를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또 보아야 될 것은 수급 흐름 속에서 신용 잔고가 털리는 과정을 또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도 보면은요,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540에서 오늘 지금 2370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또 신용 잔고가 17조 원에서 한 19조 원대 중반 후반대까지 한 2조 원 정도 이상 늘어났어요. 이번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다 어떻게 됐어요? 잔고가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신용 융자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서서히 또 이제 뭐랄까요?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담보 비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서서히 이제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시 악성 매물로 나오겠죠. 그러면 시장은 말이에요.
다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제 신용장고가 17조 원대를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9조 원대 지금 뭡니까? 19조 원대 중후반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 19조 5천억이네요. 19조 5천억을 기록하고 있는 융자 잔고가 이거 분명히 또 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수 밀려버리면요. 이거 못 들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한 17조 원대까지 또 뭡니까?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뭐예요? 이 매물 압력을 또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없겠죠. 그러면 또 지수는 또 크게 또 한번 또 출렁거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주가 밀릴 때도 말입니다. 결국은 막판에 신용장고 털리면서 그때 단기 저점 나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지금 안 팔고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이번에 또 새로 신용장고로 들어오셨던 분들의 경우는 지수가 이제 또 팍팍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담보비율이 금방금방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 리스크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 그리고 주가는 밀린다, 그러면 수급 악화의 흐름에 따른 어떤 그런 매도 압력, 이 부분들을 또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뭐냐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트렌드에서 이제 하락 트렌드로, 하락 추세 트렌드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을 또 필연적으로 한번 겪을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또 현물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 또 기다리지가 아니라 반등시는 것을 또 적극적인 또 물량 축소 과정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면 빠질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5%, 7%씩 팍팍 빠지는 흐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의 종목의 흐름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명현대를 복귀해서 종목 변화를 말씀드릴 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은 지난주에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피크를 찍는, 그러니까 2,500포인트 이상짜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어떤 전기차가 올라간다, 에너지 관련주가 올라간다, 그 흐름 이외에 전체적인 시세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사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도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국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이제 흐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좀 크게 좀 잡아드리면은 종목이 이제는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종목이 한 바퀴씩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슬림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상승 트렌드가 형성되는 이 자리에서는 종목들이 너도 나도 이제 다 올라가지만은 이 지점부터는 이제는 뭐냐면은 뒤풀이 파동이 나타난다거나 그 섹터 내에서 업종 내에서도 탑픽 종목들만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가령 조선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갔다. 지금 순차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업종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뭐예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먼저 이제 팍팍 빠지죠. 마지막에 남아있는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트렌드가 전환돼 버리면은요. 이게 종목의 흐름도 말입니다. 그 전에는 탄력을 붙이면서 올라갔지만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피크를 치게 되면은 슬리머가 되고 나온다면은 이제 약한 애들부터 먼저 빠지고 나중에 이제 큰 애들, 그러니까 셌던 애들까지 빠지는데 오늘과 어제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그래서 뭐냐면은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후발주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막 하나솔루션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이제 흐름이 좋았던 뭡니까 항공, 운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락 트렌드 하에서 이제 종목의 흐름이 이 국면 속에서는 선순환의 종목의 흐름이 나타났다면 그 다음에 슬림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종목들의 흐름이 하나씩 툭툭 빠지는 뒤풀이와 파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특히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는 하락할 때 잘 안 팔라 그래요. 기다려보지.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화 흐름 속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 자리로 또 다시 변화가 됐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 종목들의 흐름은 그래서 뭐냐면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의 경우는요 살아남을 수가 사실 없어요. 보면은 오늘 오늘 시세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번 마디 속에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뭐예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환율이 1350원 뭐 후반 1400원대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리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밖에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앞장서서 이제 선도적으로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신재생 쪽도의 경우도 압축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뭐 똘똘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추세는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꺾이지는 않았지만은 얘네들 몇 개만 살아남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살아남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 얘네들의 경우는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고 있죠. S에너지라든지, 그죠? 뭐 S51이라든지 OCI는 이미 추세가 꺾이기 시작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후발주부터 이제 시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주들의 경우에도 뭡니까? 결국은 이제 시세들이 보시면은 그죠? 시세들이 이제 하나씩 이탈되기 시작하고 있죠. 300에서 찍고 이제 그나마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도 이제 추세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세들이 뭡니까? 이제 하락 트렌드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이제 뭐냐면 최근에 뭐 계속 그나마 이제 살아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들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뭐 현대 위아 이런 것들은 보면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슬리마에서 탑픽만 갖고 놀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들도 쫓아가는 매매를 한다거나 얘네들이 강하다고 해서 얘네들을 막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세 흐름들이 그나마 명맥은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그만큼 시세 흐름들이 이제는 압축되는 가운데에서 위험 국면으로 하나씩 전환되고 있다는 점. 근데 그 중에서 자동차가 좀 살아남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그죠?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만 그나마 이제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는 강해요. 그죠?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지점에서 얘네들을 배팅을 들어갈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이것도 신규 매수 들어가는 자리는 분명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시장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큰 전략적 근거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조심스러웠던 상승의 흐름이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지지난주 국면 속에서 시장의 흐름이 뭡니까? 이 변동성의 흐름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번 주,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은 역별이 되는 가운데에서 하락 트렌드가 형성됐다. 그렇다면은 큰 전략은 이제부터는 반드시 적극적인 현금화 전략을 취해야 된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전략은 계속해서 비슷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서 일부만 매수를 하자.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는 밴드권 등락을 압축된 종목들만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하자. 이번 주부터는 하락 트렌드로 전환됐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현금화 전략. 그 다음에 뭡니까? 환율 추이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랠리를 펼치게 된다면은요, 쉽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까지 하락 트렌드로 조금 더 룸이 열려져 있다는 점. 그런 가운데서 클라이막스는 결국 또 그런 흐름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이 한번 또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기 악성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신용 잔고가 또 다시 한 17조 원 정도까지는 털리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름에도 조심해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조심해라는 말씀 드렸고, 뭐 맨날 조심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 수익을 막 크게 내려고 달려든 장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베어마켓이기 때문에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시계가 불안한 장인데 그 가운데서 특히 최근에는 하락 트렌드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조금 또 손해를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마디 속에서 조금 물려있던 부분들 쪽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기회 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포트 쪽에서도 현금 비중이 좀 적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현금 비중을 반등 줄 겁니다. 반등을 주면은 줄 때마다 조금씩 더 늘리는 전략. 이전보다 더 현금을 늘리는 전략.
그 관점으로 하락 트렌드 하에서 대응 포인트를 잡아나가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